지난 7월 개봉한 영화 탈주 아시나요? 북한 병사의 탈북 이야기를 소재로 한 내용인데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탈북자 정하늘 씨의 인터뷰가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고편부터 만나보시죠. 민경대대 동무들! 탈주범이 둘씩이나 발생하였다! 나 죽이려고 단지상 나버릴 것 같아. 세상에 그런 낙은 없어.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여기선 살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내 앞길 내가 정했습니다. 특유의 그 서울 오양으로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러시는 건데요.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죠. 그랬더니 두 분이 막 뛰어나오시더니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저를 부축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렇습니다 하고 머리를 들고 앞을 봤더니 전혀 의젓지가 않아요. 총구 몇 시계가 제 맞박을 겨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치워달라고 했더니 옆에 분이 딱 사인을 주니까 장병들이 옆으로 쫙 갈라지더니 제 앞뒤로 이렇게 와서 뒤에 추격조가 없는지 안전한 지역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당시 경계 업무를 잘 서주셨던 장병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안주정 기자님, 배우 이재훈 씨가 연기한 저 북한 병사의 실제 모델이 바로 방금 보셨던 정하늘 씨인데 영화 속 그 탈북 모습과 정하늘 씨의 실제 탈북기는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하늘 씨의 이야기를 제작사에서 듣고 그걸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탈북 시나리오 썼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 네.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는 지난 2012년 8월에 탈북을 시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태풍 때문에 삼중 철책이 모두 무너졌던 겁니다. 그 틈을 타서 본인이 탈북했다고 시도를 했고요. 수류탄 2발과 AK 소총, 탄약 90발 챙겨서 DMZ 철책으로 향한 거죠. 이때 수류탄은 본인이 잡혔을 때를 대비한 자폭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철책은 삼중으로 무너져 있었지만 그렇지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2m 높이의 갈대밭과 가시덩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헤쳐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총 1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룻밤을 꼬박 지새야 됐는데 그 밤에도 계속 북한군의 수색이 진행돼서 머리 위로 총탄이 떨어진 것을 계속 견뎠다고 하고요. 당시 이 18시간 동안 무려 2kg이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온 다음에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했던 게 탈북 직후 몸무게는 43kg였는데 지금은 67kg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40kg대에서 60kg가 됐어요. 한국으로 온 뒤에요. 네, 실제로 그만큼 이제 한국으로 온 다음에 생활이 많이 윤택해졌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네, 왜 갑자기 탈북을 결심하게 됐을지 이게 다들 궁금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정 씨가 원래 1994년,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 직후에 태어났습니다. 고난의 한국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리고 본인이 18세가 되던 2012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이때 또 김정일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근데 조국 통일을 약속했던 김정일이 사망했는데 그때도 전혀 북한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에 회의적인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 대북 전단, 본인들을 향해서 뿌리는 이런 전단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결정적으로 마지막 장에 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전력이 풍부하고 수림이 무성한 경제 강국이라는 거였는데 본인이 이제 군복무라고 있었으니까 계속 경계근무로 섰겠죠. 그 문구가 처음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경계근무로 서면서 남한을 바라보니까 밤마다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다는 거죠. 전기도 풍부하고 물자가 많다는 그 얘기가 거짓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계기로 해서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북한 주민들 또는 군인들이 귀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대북 확성기 그리고 대북 전단이 이분들의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뷰에서 또 확인이 된 셈이네요. 네, 얼마 전에도 이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에서 귀순이 있었죠. 그 지역들을 살펴보니까는 실제로 이 대북 확성기가 가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북한에서도 이제 대북 확성기를 굉장히 이거를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많은 귀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방금 이 정 씨의 얘기처럼 전단지를 보고도 아 정말로 남한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영화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대북 확성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정하늘 씨가 이번 영화 탈주에 자문도 받고 자문도 해주고 단역 출연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까? 일단 본인이 6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 영화 탈주의 제작사 관계자가 보게 됐고 직접 자문을 구하면서 단역 출연까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 정 씨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영화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지난 1월에 제작 감독을 맡은 단편 영화 두 병사가 개봉되기도 했었는데 역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담은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 40kg이었던 남자가 한국에 오니까 60kg대가 됐다. 상징하는 바가 많을 겁니다.